원금 보장 연 15% 수익 믿었다가 망한 가족들. 완벽했던 며느리의 충격적인 배신. 100억 원 사라진 실화. 2023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평범한 가정의 남편 김철수 씨는 아내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여보, 두 딸을 부탁해. 미안해. 단 10글자. 그것이 9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 박미영 씨는 집을 나선 뒤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여인이 10년간 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가지고 사라질 줄은. 박미영. 그녀는 누가 봐도 완벽한 여성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정말 똑똑해. 보험회사 지점장까지 했으니까. 시어머니는 늘 며느리 자랑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국내 유명 보험사의 지점장으로 월 수입만 1,000만 원을 넘나드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죠. 두 딸 민서와 유진에게는 다정한 엄마였고 남편에게는 든든한 아내였습니다. 주말이면 시댁에 모여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던 그 시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거대한 거짓말을. 어머니, 제가 특별한 상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2014년 어느 날 미영은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원금은 100% 보장되고요. 수익률도 연 15%예요. 보험사에서만 특별히 출시하는 상품이거든요. 시어머니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정말? 그럼 얼마나 넣을 수 있는 거야? 일단 1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시죠. 나중에 더 추가하셔도 되고요.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미영의 달콤한 제안은 가족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미영이가 추천한 상품인데 완전 대박이야. 보험회사 지점장이 직접 관리해준다니까 믿을만하지 않아? 시아버지는 퇴직금 5천만 원을, 남편의 형은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맡겼습니다. 심지어 이웃 아주머니들까지 줄을 섰습니다. 10년. 미영은 무려 10년간 완벽한 연기를 해냈습니다. 매달 정확히 계좌에 들어오는 수익금, 깔끔하게 정리된 투자 보고서, 그럴듯한 증권 서류들,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이번 달도 수익이 좋네요. 역시 미영 씨 안목을 믿길 잘했어요. 투자자들은 만족해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상품도 가짜, 증권도 가짜, 심지어 수익금조차 새로 들어온 투자금에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죠. 미영은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자전거 돌리기를 10년간 지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인 돈은 100억 원이었습니다. 2023년 여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아버지가 병원비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데 투자금 좀 찾을 수 있을까? 남편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금은 환매 정지 기간이라서. 환매 정지? 그게 뭔 소리야?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미영은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연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환매 요구가 줄을 이었고 더 이상 새로운 투자자를 구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카드탑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3년 10월 어느 날 밤, 미영은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산더미 같은 빛 독촉장들. 엄마, 왜 안 자세요? 큰딸 민서가 졸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미영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냥 엄마가 민서랑 유진이를 너무 사랑해서. 저도 엄마 사랑해요. 딸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미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새벽 미영은 남편에게 마지막 문자를 남겼습니다. 여보, 두 딸을 부탁해. 미안해. 미영이 사라진 지 일주일 후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품 번호가 가짜예요. 이런 상품은 저희 회사에 없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증권사에도 이런 계좌번호는 존재하지 않네요. 남편 철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9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연달아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 피해액은 약 40억 원. 나머지 60억 원은 미영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영에게는 숨겨진 내연 관계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와? 유진이의 간절한 질문에 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 3천만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애를 믿었단 말이야.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이웃 김아주머니는 더 비참했습니다. 애들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가장 큰 상처는 아이들이 받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나쁜 사람이야? 민서의 순진한 질문에 철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미영의 행적을 추적하던 수사관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용의자는 10년간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단순한 개인 범행이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들. 미영은 처음부터 사기를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실제로 투자를 했지만 손실이 누적되면서 폰지 사기로 변질된 것입니다. 40억 원 중 상당 부분이 미영의 사치품 구입과 내연남에게 건넨 돈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미영은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사건의 전말이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 미영은 정말 혼자 했을까요? 40억 원이라는 거액을 10년간 관리하기에는 개인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배후에 다른 인물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의문. 나머지 60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피해자들이 신고한 금액과 실제 손실, 금액 사이의 차이는 무려 60억 원. 이 거액은 과연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세 번째 의문. 미영의 현재 행방은? 해외 도피설, 극단적 선택설, 숨어서 생활설. 다양한 추측만 무성할 뿐 그녀의 정확한 행방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개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발견됩니다. 미영이 제작한 가짜 증권과 투자 보고서는 전문가가 봐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개인이 혼자 만들기에는 너무나 완벽했죠. 투자자들의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의 금융 전문 지식을 요구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미영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여럿 발견됐지만 이들의 신원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미영은 더 큰 조직의 말단 실행자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요? 미영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수십억 원 규모의 유사한 사기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부산에서는 지역 유명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수익,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80억 원의 피해를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3년 대구에서는 은행 지점장 출신이 가짜 채권 투자 상품으로 60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죠. 공통점은 모두 신뢰받는 전문가가 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함정에 빠지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기의 성공 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신뢰의 오용. 미영은 가족이라는 가장 강력한 신뢰관계를 악용했습니다. 가족이 나를 속일 리 없다는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것이죠. 권위 편향. 보험사 지점장이라는 전문가적 권위가 피해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마비시켰습니다. 확증 편향. 초기 수익이 발생하자 피해자들은 의심보다는 확신을 강화하는 정보만 받아들였습니다. 사회적 증명. 다른 사람들도 모두 투자한다는 상황이 개인의 의심을 줄이고 참여를 부추겼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비슷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투자 사기의 90%는 지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들이 권하는 특별한 상품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해요. 위험 신호들을 알아봅시다. 첫째,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함께 약속한다면 의심하세요. 투자에서 이 둘의 공조는 불가능합니다. 둘째, 서두르라고 재촉한다면 조심하세요. 한정 특가, 오늘만 같은 압박은 사기의 전형입니다. 셋째, 복잡한 상품 설명에 속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넷째, 금융당국에 미등록된 상품인지 확인하세요. 합법적인 금융상품은 반드시 당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심될 때는 가족이든 친구든 상관없이 반드시 독립적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실까요? 김아주머니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분노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것도 인생 공부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절대로 확실하다는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며느리를 탓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탓해야겠어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이었죠. 이제는 은행 정기예금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뼈아픈 경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째, 의심하는 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도 금융거래에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둘째, 욕심은 판단을 흐립니다. 고수익에 대한 욕심이 클수록 사기에 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셋째, 분산 투자의 중요성. 한 곳에 모든 돈을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라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영에 대한 궁금증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사기꾼이었을까요? 초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미영은 처음에는 실제로 정당한 투자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주식 폭락 때 큰 손실을 보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처음에는 손실을 메우려는 마음에서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해야 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겠죠. 범죄 심리학자의 분석입니다. 10년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녀의 연기가 완벽했다는 뜻입니다. 매일 밤 가족들 앞에서 평범한 아내, 엄마 역할을 하면서도 낮에는 거대한 사기극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 이중생활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는 바로 두 딸, 민서와 유진입니다. 아빠, 우리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다들 그러는데 정말이야? 민서의 질문에 철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수군거립니다. 쟤네 엄마가 그 사기꾼 맞지? 선생님들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난감해합니다. 아동 심리 전문가는 강조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에 대한 기억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큽니다. 전문적인 심리 치료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치료비조차 부담스러운 현실, 사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친 상황에서 아이들의 마음까지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남겨진 가족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철수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낮에는 회사에,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아이들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두 딸은 아직도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가 선물 사러 갔다가 길을 잃은 거 아닐까? 유진이의 말에 주변 어른들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며느리를 원망하기보다는 그저 안타깝기만 해. 그 애도 어디선가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법적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피고인이 도주한 상황에서는 재판 진행이 어렵습니다. 검찰의 설명입니다. 미영이 체포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영의 재산은 이미 대부분 처분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돈 앞에서는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아무리 믿을 만한 전문가라도 투자에 관해서는 반드시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은행 정기예금, 국채, 안전한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 결정을 혼자서 하지 말고 반드시 믿을 만한 제3자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100억 원의 배신.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어디선가 숨어 있을 것이고 피해자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더 현명해질 수 있다면, 미래의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여러분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현명한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